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토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에서는 스크루웜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소의 살을 파먹는 파리 유충 요게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미 정부에서는 멕시코산 가축 수입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전면 금지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러한 조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축산업이랑 그리고 멕시코의 축산업이 굉장히 지금 상반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의 축산업계를 이렇게 또 보면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멕시코에서 소들이 올라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불황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멕시코를 이렇게 또 보면은 가공 인프라가 지금 더 많이 이렇게 또 생기게 되면서 확장을 이렇게 또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텍사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급 부족, 소들이 지금 멕시코에서부터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불황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멕시코산 송아지 수입이 이제 끊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텍사스에 있는 가축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곳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예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어떤 가축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원래는 4만 마리를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4천 마리만 보유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10분의 1로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소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고 하네요. 공급 부족 사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가뭄도 지금 이 미국 이제 텍사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소고기 가격이 지금 미국 내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치솟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멕시코에서부터 송아지들이 지금 올라오고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가공할 소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타이슨 푸드 같은 이런 이제 대형 육가공 업체들에서는 공장 가동을 지금 줄이고 있다, 아니면은 폐쇄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실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멕시코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비프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멕시코에서 이 미국으로 송아지를 지금 못 보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게 멕시코 내에서 이 소들을 지금 가공을 이렇게 또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제 소고기 같은 것들을 이제 수출하는 방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송아지 같은 이런 살아있는 소들을 그냥 보냈다고요. 그냥 보내가지고 뭐 미국에서 조금 더 키워가지고 도축을 하거나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살아있는 소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멕시코에서 직접 소를 키우고 지금 도축을 하는 그런 인프라를 엄청나게 지금 확장을 해내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멕시코 내에서 이런 가축 산업들이 호황을 지금 맞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살아있는 소들은 미국으로 보내지는 못하지만 가공이 된 소고기를 미국으로 수출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공이 된 그런 고기 형태로 수출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멕시코의 축산 농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붐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라고 하네요. 수익도 한 10% 정도 이제 증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그냥 미국으로 다 보냈는데 그런데 멕시코에서 소를 키우고 가공까지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부가 수익까지 지금 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소고기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몫을 이렇게 또 했죠. 관세를 여기저기다 이렇게 또 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그 소고기 수출량이 지금 늘고 있다, 급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올해 들어가지고 첫 4개월만 본다고 하더라도 멕시코의 미국 소고기 수출을 이렇게 또 보면은 23%나 급증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도 2배로 늘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스크루웜이라고 하는 소들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살을 파먹는, 그런 뭐 유충들도 이렇게 또 있어, 파리 유충들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축산업자들의 미국하고 멕시코에 이제 상반된 그런 결과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지금 피해를 이렇게 또 입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텍사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그런 지지층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텍사스 사람들이 고통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브라질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붙이고 멕시코에다가 막 붙이고 막 난리를 이렇게 또 쳐놔가지고 소고기 가격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텍사스에도 뭐 가뭄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뉴월드 스크루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지금 더 난리가 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텍사스의 축산업은 개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코스코 이제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코스코 자주 가가지고 저희 집에 뭐 자주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꿀이거든요. 그 곰돌이 꿀 있잖아요. 곰돌이 꿀을 자주 이렇게 또 사서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곰돌이 꿀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들이가 뭐 11달러요. 11달러 뭐 12달러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곰돌이 꿀 세계들이가 19달러, 20달러까지 이제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비싸? 그래가지고 다른 꿀을 이렇게 또 보니까, 다른 꿀은 또 안 올랐어. 그 캘리포니아산 꿀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거는 아직도 11달러야. 그냥 그 곰돌이 꿀만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곰돌이 꿀을 이렇게 또 보면은 조그맣게 세 개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먹기가 편해서 이게 좋았는데, 왜냐하면 그 캘리포니아산 그 꿀을 보면은 너무나 커가지고 그 들고 막 먹기도 좀 그래. 그래서 곰돌이 꿀을 이제 선호를 이렇게 뗐는데, 그런데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하고 이렇게 또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곰돌이 꿀이 브라질산이었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브라질에 그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다가 관세를 엄청나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질산 그 꿀 미국으로 이제 넘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관세가 뭐 새롭게 60%가 붙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12달러 정도 하던 그 꿀이 갑자기 막 19달러, 뭐 20달러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딱 한 60%가 오른 거야.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소고기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에서 그라운드 비프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들어왔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라운드 비프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관세를 막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또 붙이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비싸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소고기들의 가격이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햄버거 가격도 싸게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식료품 가격들이 다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한테까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 피해라고도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죠. 곰돌이 꿀을 이제 먹을 수가 없어. 피해를 이렇게 또 주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많은 미국인들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텍사스에서 스크루웜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텍사스산 소들을 수입을 하는 것을 금지 조치를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월드 이 스크루웜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멕시코에서 많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해요.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스크루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기생충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소 같은 데 이렇게 또 붙어가지고 동물의 그 상처 난 곳에 이렇게 또 가서 알을 낳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알이 구더기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유충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살점을 파먹고 들어가서 소들을 죽음에까지 이렇게 또 이르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크루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66년도에 미국에서는 다 방매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방매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제 멕시코에서 소들을 이제 수입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멕시코에서부터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제 텍사스까지 이렇게 또 스크루웜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우리 텍사스에서 소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스크루웜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소나 이제 말 수입을 하거나 뭐 이제 들여오는 것을 다 거부를 한다라고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서도 이 스크루웜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텍사스 축산업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재난 사태를 이제 선포를 하고 지금 스크루웜을 다시 방면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집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텍사스 이제 미 정부에서는 어떻게 스크루웜을 막으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유전적으로 조작이 된 불임 파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수백 마리를 방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파리의 번식을 지금 막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는 미국산 소를 작년에는 55만 마리를 수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텍사스에서 굉장히 많은 소들을 키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아마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소들을 수입을 이렇게 또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번에 딱 다 금지를 이렇게 또 시켜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텍사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지금 엄청난 곤욕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텍사스에 있는 축산업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 월드 스크루웜 빨리 박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반기를 드는 그런 공화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공화당 내에서 내부에서 지금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다 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올해를 이렇게 또 보면은 11월 달에 미드텀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가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좀 인기가 많이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이제 멀리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또 보이고 있으면서 내부 균열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쟁 권한을 지금 뺏어오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한 그런 결의안을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 의회를 이렇게 또 보면은 공화당이 지금 과반수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다 전원 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이제 몇 명의 이탈표가 이렇게 또 나와야 되는데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뭐 결의안은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지원을 이렇게 떠는 것을 싹 다 이제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돈을 쓰느냐라고 하면서 싹 다 막아버렸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미 하원에서 공화당의 이탈표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원안이 지금 통과가 이렇게 또 됐다. 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IT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하려는 그런 시도도 지금 이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지금 균열이 이렇게 또 생기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백악관 그 동관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지금 볼룸을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볼룸을 만드는 그 건설 예산 10억 달러를 확보를 하려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공화당의 내부에 반대표가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무산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그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공화당 내에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면서 격렬한 지금 토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를 하는 그런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자신의 그 지역에서 뽑혀야 되지 않습니까? 뽑혀야 하기 때문에 그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거리두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도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원을 이렇게 또 보면은 공화당이 우세이기는 우세이지만 단 3석으로 이제 우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단 3명만 이탈표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안 같은 것들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 보복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화당 의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이제 정치적 보복에 신물이 나가지고 특히 이제 공화당 중에서도 이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치를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반기를 드는 그런 의원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대표를 던진 그런 의원들은 단 뭐 1.8% 2%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네요. 조금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그 조금도 효과는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공화당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공화당의 일부 표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반대표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중간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이제 중간 선거에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제발 좀 공화당 다수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너무 이 트럼프 대통령 파워가 강력하거든요. 요거 좀 막을 수 있는 이 중간 선거가 됐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미국하고 이란과의 서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휴전안이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또 어제 미군 기지에다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걸프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가 미사일, 드론을 이렇게 또 발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군에서는 요격 미사일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다 요격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선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에서는 바로 이제 요격을 다 이렇게 또 해버렸는데 이 쿠웨이트에다가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다 요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즉각적인 보복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제 더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이 미군에서는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란군의 레이더 같은 것들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관제소 같은 것들을 정밀 타격 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하고 이란이 계속 이제 교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더 위기 속에 빠져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휴전을 이렇게 떠오고 있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찬물을 지금 끼얹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은 더 강력하게 봉쇄가 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란에서는 아마도 걸프 국가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에다가 계속해가지고 위협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에 있는 에너지 시설들, 뭐 항구, 호텔 이런 것들을 계속해가지고 위협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으로 타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려는 그런 전략을 이란에서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도 이란에 대해 가지고 압박 전략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에서도 압박 전략을 지금 똑같이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랑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혀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이겼다. 조만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국방부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스파이 활동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수준으로 이스라엘의 첩보원들이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그 내부 동향을 파악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미국 국방부 산하에 국방정보국이 있다고 합니다. DIA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기밀 보고서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첩보원들 있지 않습니까? 첩보원들이나 뭐 정보 수집을 하는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미국의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크리티컬 레벨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간첩이 미국의 그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네타냐후랑 정면 충돌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랑 평화 협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네타냐후가 레바논에다가 더 깊숙이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이렇게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랑 막 전화를 하면서 막 윽박을 지르고, 아니 너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또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전쟁에 들어와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뭐 하는 거냐? 고마워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막 욕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막 미쳤다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첩보원들을 지금 이용을 해가지고 간첩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 미국의 정보를 지금 캐내고 있다. 그리고 그 위험 수위가 크리티컬한 것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을 할 때 도청을 당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회용 휴대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일회용 컴퓨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도청을 당할 위험을 최소화해라 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호텔 방 안에서도 이제 대화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의 스파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는 나와가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완전한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은 미국의 정보 관리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미국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보 수집은 동맹국이 아니라 적대국을 향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부인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당연히 부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이제 미 백악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가 무근본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소식통에서 나온 거짓 정보이다라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DIA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국방부 산하에, 이 펜타곤 산하에 국방정보국에서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또 나온 건데,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한테까지도 지금 뭐 스파이 활동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미국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 여기 이제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떤 이제 미국 이제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가족이 일본에 놀러 갔다고요. 일본 이제 교토에 이렇게 또 놀러 가가지고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여행을 이렇게 또 갔는데, 여기에 이제 아들이 있나 봐요. 이 아들이 20대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20대 아들이 실종이 됐다가 결국에는 산악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가족이 일본 교토에 이렇게 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일본 교토에 이렇게 또 놀러 가가지고 엄마가 이제 교토에서 이제 여행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정보를 이렇게 또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찾기 위해 가지고 챗 GPT를 썼다고요. AI를 이렇게 또 썼다고 합니다. AI를 이렇게 또 쓰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이 엄마랑 알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랑 이 좀 이제 말다툼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무슨 말다툼을 이렇게 또 했냐면은, 이 AI를 쓴다고 하면은 그냥 이 보통 이 설치를 하는 것보다 10배나 정도 더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또 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이 챗 GPT를 이렇게 또 쓰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수자원 같은 거 낭비가 너무나 심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다툼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이렇게 또 삐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제 혼자 이제 돌아다니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이제 길을 이렇게 또 나섰다고 합니다. 길을 나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본 것이,
이 교토 외곽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숲속의 등산로로 가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봤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 경찰이 실종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오다 보니까 100여 명이나 넘는 경찰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수색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고요. 헬리콥터도 이제 동원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72시간 동안 집중 수색을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수색 종료를 했다. 찾지 못하고 수색 종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게 5월 29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5월 29일에 이제 집 밖에 이렇게 또 나가다가 실종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에 이제 수색 종료가 이렇게 또 된 다음에 가족들은 이제 사설 수색팀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현지 주민들을 이제 고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경찰들이 수색을 하지 않은 곳을 수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수색을 계속 이렇게 또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의 이 SNS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교토의 외곽 지역에 있는 산악지대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가지고 이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대 현지 주민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수색대가 이제 굉장히 도와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교토의 외곽 지역에 있는 그 산악 지역에서 시신이 수습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을 요즘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곰들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예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10년 전이랑 이렇게도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일본에서의 그 곰 공격이 2배 이상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곰들의 개체수가 어마무시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체수가 늘다 보니까 곰들의 공격도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웬만하면은 뭐 산속에 들어가지 말고 뭐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그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런데 미국인 대학생 20대 이 대학생은 혼자 등산에 이렇게 또 갔다가 이러한 변을 당한 게 아닌가. 이 기사에서는 곰에 뭐 공격을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라고는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속에서 사망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일본에 가실 일이 있다고 하면 일본에 이제 놀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정말 산속에 혼자 들어가는 거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알래스카에 있는 파크 레인저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로빈 펜데리라고 하는 33살 여성분이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클라이밍 패트롤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해요. 등반, 순찰 업무를 이렇게 또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순찰 업무를 이렇게 또 맡고 있다가 해발 14,000피트 이곳에서 크레바스라고 해가지고 그 빙하가 이렇게 갈라진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셔널 파크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알래스카에 있는 디날리 국립공원이다. 디날리 내셔널 파크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킨리 산이라고 한다고요. 여기가 등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일주일 사이에 여기서 이제 4명이나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을 포함을 해서 아마 4명인가 4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딱 여름이지 않습니까? 등반 시즌에 비상이진 걸리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순직한 이 레인저가 누구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로빈이라고 하는 33살 여성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애틀에서 굉장히 유명한 원정 전문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10년 이상이나 베테랑 산악 가이드로 이제 활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최고 수준의 전문가이다. 등산을 이렇게 따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 수준의 이제 전문가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레지스터 널스였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산악 구조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4년도 이제 디날리 국립공원에서 이제 산악 순찰팀으로 직원으로 이제 합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임무를 이제 수행을 이렇게 또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고 바로 일주일 전쯤에 등반대원 3명이 해발 18,000피트에서 같은 산 해발 18,000피트에서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이제 추락사가 있었던 산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요번에도 또 이 내셔널파크에서 일을 하시던
베테랑 10년 베테랑 레인저가 이 크레바스에 이제 빠져가지고 빙하 그 크랙에 이제 빠져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네요. 맥킨리산이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뭐 가시지는 않겠지만 혹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빙하 그 균열, 이게 크레바스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더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나스닥이 4.2%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어제 미국 주식 시장 블러드바스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요즘 들어가지고 기술주들이 어마무시한 폭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AI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AI 중심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피바람이 불었다, 블러드바스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나스닥이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스닥이 이제 폭락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어제 이 고용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너무나 좋게 나왔다라고 하네요. 원래 고용이 한 8만여 명 정도로 이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고용지표를 이렇게 또 보니까 17만 명가 나왔다고 해요. 2배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고용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AI 섹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투자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이 고용지표가 너무나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소리, 비용 부담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주들이 일제히 다 폭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4.2%가 폭락을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14개월 만에 최악의 하루였다. 라고 하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 이상 폭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인텔, AMD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무너졌다. 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도 어제는 6.2%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하루 만에 6.2%가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시가총액 5조 달러 선이 무너졌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간으로 보면은 13%가 폭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브로드컴에서는 실적 발표를 이렇게 됐는데 AI 칩 매출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실망을 이렇게 돼가지고 브로드컴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빠져나오게 되면서 브로드컴이 13% 폭락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메타도 5.5%가 폭락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기사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메타가 막대한 AI 인프라 구축 비용을 조달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지분을 매각을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메타도 5.5%가 폭락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나스닥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워싱턴 이 미 정부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시장이 지금 폭락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 정치권에서는 미 정부가 이 AI 기업의 지분을 소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픈 AI CEO 있지 않습니까? 샘 엘트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5년도 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벌써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미 정부에서 이 AI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있지 않습니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 정부가 주요 AI 기업의 지분 50%를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파격적인 법안을 제안을 이렇게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미친 듯이 지금 발전을 이렇게 또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를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이렇게 또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AI가 사람의 일들을 모두 다 도맡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 정부에서 이 AI 기업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연준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는 지금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AI 투자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생산성이 눈에 띄게 발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I 뭐 투자 같은 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뭐 AI 인프라 뭐 장비 이런 뭐 노동력 같은 거 급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자극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연준에서는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AI 인프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어제는 기술주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폭락을 이렇게 떠버렸다라고 합니다. 야, 어마무시한 폭락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다 보니까 어제 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시장에서 어제 시총 1.3 트릴리언 달러가 사라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시총이 어제 1.3 트릴리언 달러가 사라졌다 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폭락을 이렇게 돼가지고 말도 못하는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번 폭락은 이번 주 초에 이제 브로드컴이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브로드컴이 AI 칩 수요가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하면서 좀 흔들리고 거기에다가 어제 5월달 고용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너무나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고금리가 장기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미친듯이 폭락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다 내려갔다. 1.3 트릴리언 달러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나스닥이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내려갈런지 아니면은 이거 잠깐 조정이 있고 이제 다시 올라갈런지에 대한 그런 논쟁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트레이더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바이더 딥이라고 하는 그냥 무지성으로 막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았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또 오른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트레이더도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이제 웰스파르고에서 일하는 주식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 섹터가 그동안 지나치게 오버바웃을 했다. 이 과매수를 이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 이거는 당연한 조정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일어난 이런 이제 폭락이 반도체의 불마켓의 끝을 의미를 한다라고는 이제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웰스파르고 이제 주식 투자 전문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조만간 스페이스X가 초대형 IPO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가 이제 많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버블에 이렇게 또 끼어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내려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정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다음 주에 어떠한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펼쳐질런지 굉장히 또 이제 좀 이제 떨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어마무시하게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나스닥이 어마무시한 폭락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공포지수 있지 않습니까? 빅스 지수가 미친 듯이 폭등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어제는 빅스 지수가 39%가 폭등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빅스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았다라고 합니다. 올해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의 이제 빅스 지수를 이렇게 또 나타냈는데 그런데 어제 이 나스닥이 이제 폭락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빅스 지수가 40% 가량 폭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1.5를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다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이제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 반도체 주식들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최근 2달 동안 미친 듯이 폭등을 한 것은 맞다라고 하네요. 뭐 거의 뭐 80%나 폭등을 한 것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제는 어마무시한 폭락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제는 옵션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폭락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시장의 하방 위험을 방어를 이렇게 또 하려고 풋옵션 매수가 폭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옵션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5월달 이 고용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고용지표가 2배가량 엄청 강하게 이렇게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급등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옵션 트레이더들이 장기 국채 그리고 이제 회사채에 대한 대규모 하락에 베팅을 이렇게 또 감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간 것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조정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제는 거품이 이렇게 가라앉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믹스 지수가 40%가량 이렇게 또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21이면은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한 것은 맞기는 맞죠.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했다가 그 과열된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거치면서 어제는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거는 뭐 당연히 일어나야 했을 마켓 조정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선이 결국에는 깨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2024년도 10월달 이후로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주에만 16%가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중 한때 59,000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 그러면서 이제 작년 10월달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2025년도 10월달에는 12만 6천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비쌌는데, 그런데 지금을 본다고 하면은 반 이상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12만 6천 달러에서 5만 9천 달러까지 이제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제 내려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트래티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중 일부를 매각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CEO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비트코인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시장에서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었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주간 24%가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비트코인 팔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왜 팔았어 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공포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미친 듯이 폭락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제는 고용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고용지표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위험 자산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AR 주식들도 이제 다 내려가면서 다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좀 이제 나쁜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란이나 전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계속 상승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은 별로 안 좋았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었던 게 나스닥이랑 이제 비트코인은 같이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깨진 것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이런 위기 속에서는 안전자산, 뭐 금 같은 것들이 이제 유용하다라고 했는데, 지정학적인 위기가 이렇게 또 실제로 닥쳐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신뢰가 이제 무너지면서 더 내려갔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도 뭐 많이 이렇게 또 폭락을 하면서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가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전기차가 결국에는 미국으로 이제 넘어올 것이다, 몇 년 안에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국의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죠. 막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one way or another 이렇게 또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들어올 것이다, 미국으로 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미국이 막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빅3는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대항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포드, GM, 뭐 스텔란티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가지고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만드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냥 내연기관차에 다시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중고차랑 이제 전기차를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현재 딸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자동차 업계를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미국의 빅3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랑 손을 잡게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회적으로 미국으로 아마도 이제 중고차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 내에서 현지 공장을 중고차 기업들이 이제 설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인들을 고용을 한다라는 그런 계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미국으로 중국 전기차들이 들어올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거가 아니면은 미국의 인근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에서는 1년에 49,000대 정도의 중국 전기차를 수입을 하는 것을 허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뭐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또 들어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 전기차랑 이제 손을 잡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 전기 자동차가 one way or another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빅3 기업들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우회적으로 이제 들어오거나 결국에는 이제 들어올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결국에는 이제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라는 전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면서 유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이제는 전기차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런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 이 기름차 많이 쓰는 사람, 내연기관차 많이 쓰는 사람들, 오일 기업들 이런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뽑아줬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역설적으로 지금 이 기름차들이 퇴출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결국에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미국의 이 자동차 3사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one way or another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